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날 아그네스 하우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요즘은 정말 날씨가 참 좋아요. 파란 하늘, 시원한 바람, 반짝이는 햇빛. 오늘도 좋은 일들이 가득 하시길 바랍니다. 이 좋은 가을날 마음 따뜻해지는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지은이 우쥔 펴낸 곳 해와 달 브랜드 5월 9일. 이 책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는 저명한 자연 언어 처리 및 인공지능 전문가이자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가인 저자가 두 딸들과 주고받은 편지글을 엮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편지글 형식으로 되어 있고 각 주제별로 인생, 세상, 돈, 사람,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렇게 6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 책의 맨 첫 장에 조정래 선생님의 추천사가 있는데요. 잠시 읽어 드릴게요. 인생과 삶에 대한 기성세대의 충고나 지침은 많고 많다. 젊은 세대들은 그것을 꼰대들의 잔소리로 외면하려 든다. 그런데 이 책에는 그런 문제점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뜨겁고 진실한 부성애가 기존의 식상한 점들을 신선하게 극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정래. 책의 첫 페이지에는 제목 아래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제부터는 부모가 아니라 친구라는 생각으로 너와 대화하고 싶구나. 작가가 아이들과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젊은 시절 중국 번, 프레이, JP 모건, 소 물론스키 등 훌륭한 인물들이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를 읽으며 많은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신과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었지만 그들이 편지를 주고받는 방식과 그 속에 담긴 이치는 충분히 본받을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저자 역시도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편지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이메일을 통해 소통하고 자신의 다양한 경험과 관점들을 알려주려고 노력했대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나서는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보다 이러한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편지를 쓸 때는 직접 대화할 때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심사숙고하기 때문에 의견 차이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이들도 말로 설명할 때보다 자신의 조언을 더 잘 받아들였다고 해요. 그렇게 주고받은 편지들은 어느새 이렇게 책으로 묶을 만큼 쌓이게 되었대요. 평소에 아이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는 크게 2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이나 공부를 하면서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에 관한 것으로, 예를 들면 첫 직장을 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살면서 마주하게 될 문제에 관한 것으로 인간관계, 행복 등 언젠가 꼭 함께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자신이 존경하는 위인들의 관점을 빌리는 편이었대요. 저자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쓸 때 유의해야 될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이고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 전제되어야만 자녀와
평등한 위치에서 소통할 수 있대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권위를 내세우면 효과적인 소통은 어렵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현재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안다면 절대 기성세대의 관점으로 그들의 사상을 올가매지 않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녀 앞에서는 첫마디의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 아이들은 부모가 주변 사물과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알게 모르게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자녀가 출세하고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부모가 먼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아이들과 편지를 쓸 때 유의점에 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같은 일이어도 사람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조언이란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책 11페이지예요. 상황에 적절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조언이 있을 뿐이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성격이 급해 일처리가 꼼꼼하지 않았고, 염유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지만 우유부단해서 무슨 일이든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공자는 자로에게는 부모나 형제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라고 제안했고, 염유에게는 무슨 일이든 즉시 행동에 옮기라고 제안했다. 나의 두 딸은 서로 나이 차이도 있고 자란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성격이나 생활, 태도, 그리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같은 문제여도 완전히 상반된 조언을 해주기도 했다. 그러니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나의 관점과 조언을 선별해서 받아들이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자녀와 편지를 쓸 때는 소통은 쌍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경청하는 것이 조언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의 생각이 훨씬 합리적이고 기발할 때도 있다. 나 역시 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종종 새로운 지식과 생각을 습득한다. 작가는 태도를 조심해라. 그것은 너의 생각을 지배한다. 그러니 어떤 태도로 세상을 대할 것인가? 즉, 태도가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가지 주제에 대해 총 40개의 편지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제1장 인생을 대하는 태도 중에 첫 번째 편지,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렴. 멍화는 MIT에 입학하기 전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이 편지는 멍화를 보스턴에 데려다주고 돌아오기 전에 전해준 것이다. 멍화에게 내가 이 편지를 열어볼 때쯤이면 나는 보스턴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돌아가고 있을 거란다. 이제 정말 혼자만의 인생이 시작되었구나. 며칠 전 내가 어린 시절에 관한 일들을 물은 적 있었지. 그 후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의 유년 시절은 참 즐겁고 행복했었던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는 나 역시 시간적 여유가 많았던 터라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단다. 그때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저 그 순간을 즐기기만 하면 되었지. 아빠로서 나는 내가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야. 물론 엄마도 같은 생각이고. 아빠는 1999년 미국 볼티모어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했단다. 놀랍게도 그곳 아이들은
공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신나게 놀기만 하더구나. 하루는 이웃에게 물어봤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지 못할 테고, 그러면 좋은 직장도 구하지 못할 텐데, 어쩜 저렇게 태평할 수 있냐고 말이야. 그러자 그 미국인이 이렇게 대답하더구나.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더 잘 산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의 즐거움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느라 괴롭게 보내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며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볼티모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아니었단다. 수입은 실리콘밸리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도 안 되었지만 그들은 늘 밝고 긍정적이었어. 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언제나 서로 상냥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지. 1997년에는 뉴저지의 작은 마을에서 여름을 보냈는데 그곳 사람들도 참 친절했단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실리콘밸리에 가보니 그곳 사람들은 앞에 두 도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았는데도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았단다. 행복하지 않은데 그 많은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아빠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 지금 우리가 사는 수준에 비하면 찢어지게 가난했지. 간식 같은 건 꿈도 못 꿨고 옷은 죄다 낡고 해진 것들 뿐이었단다. 그런데도 힘들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사실 행복과 돈은 크게 상관이 없단다. 행복은 돈보다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아빠가 가난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건 가정이 화목했기 때문이야. 당시에는 다들 가난하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어. 그래서 집집마다 갈등과 불화가 끊이지 않았지. 하지만 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한 번도 우리 앞에서 다투신 적이 없단다. 집안이 화목했기 때문에 나와 너의 작은 아빠는 가난했지만 늘 즐겁고 평온했어. 너의 엄마와도 결혼 후에 절대 아이들 앞에서는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이야기한 적이 있단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아이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이야. 이처럼 즐거움과 행복은 화목하고 평온한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란다. 즐거움은 사람의 타고난 천성이 마음껏 발휘될 때 생겨나기도 해. 아빠가 어렸을 때는 공부에 대한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덜했기 때문에 날마다 친구들과 산으로 호수로 놀러 다니기 바빴어. 만약 빽빽한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공부에만 매달렸다면 이런 즐거움은 발견하지 못했을 거야. 물론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 예전에는 오늘날처럼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지 않았지만 사람들 사이의 교류는 지금보다 훨씬 활발했어.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법이란다.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두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것도 행복의 큰 조건이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야.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은 남들보다 훨씬 행복하단다. 남들과 비교하기 좋아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그들은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이 누군가의 음모가 아닌지 의심부터 하거든. 간디는 삶의 대부분을 감옥이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보냈지만 마음은 늘 평온하고 행복했다고 해. 그러니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음을 잘 다스린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지위가 높고 임무가 막중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단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어떤 사람은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은 아주 제한적이란다. 돈은 특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저 종이 위에 찍힌 숫자에 불과해. 생각해 보렴. 돈이 차고 넘칠 정도로 많지만 매일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느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과 돈은 별로 없지만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행복하겠니? 아빠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단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그동안 다음과 같은 4가지 노력을 기울여왔기 때문이야. 첫 번째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거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지식을 쌓고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란다. 너희들에게 공부는 평생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야. 두 번째는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야. 꿈이 없으면 행복을 논할 수 없단다. 또 꿈은 있지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계속 실망하고 괴로워지지. 그러니 꿈을 가졌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해야 해. 세 번째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야. 아빠는 살면서 되도록 다툼을 피하려고 노력했어. 다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다툼을 줄이는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지. 사람들과 잘 어울리려면 자기만 잘났다는 식으로 남을 깔보는 태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단다. 네 번째는 인생을 조금 더 멀리 보는 거야. 아직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빠처럼 나이가 들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란다. 며칠 전 너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냐고 나에게 물었지. 아빠는 우선 너가 학교 생활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구나.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너의 인생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걸 기억하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면서 어떤 일을 겪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잃지 말고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 아빠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너에게 보내는 제1장 인생을 대하는 태도 중에 첫 번째 편지 긍정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좀 마음이 따뜻해지셨나요? 그리고 나의 아이들에게 나도 이 가을에 이런 편지 한번 써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혹시 드셨나요? 아주 짧게 두세 줄이라도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종종 아그네스 하우스에 들려주세요. 편안하고 마음 따뜻하고 기분 좋은 시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소중한 빛을 환하게 밝히셔도 된답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또 만나요.